창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두 얼굴입니까? 네? 두 얼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네. 내면하고 외면의 차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거기 거짓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요구에 순응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회 요구에 순응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상담학적으로는 거짓짝이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지, 사회적으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순응해서 성공한 사람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년기에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나를 죽이고 외부의 것을 얻었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응이라는 말을 저희는 별로 좋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모범생이다, 뭐 착하다, 뭐 대견하다, 부모한테 뭐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을까, 자기를 얼마나 많이 눌렀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한 길이 있으면, 또 부모가 덜 기대를 하면 얘는 자기답게 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의 길을 뚫어놓고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잘하는 거, 그런 하나의 길을 뚫어놓고 우리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거기다 자꾸 아이를 밀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이가 거짓자기를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거짓자기가 필요 없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수능에서 우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짓자기로만 되어 있고 참 자기의 측면은 아예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병이 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자기, 참자기 이 부분이 중년기에 특히 문제될 수 있다. 직업과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생업을 위해서 내가 뭐 지금 무슨 어디 교사를 한다, 뭐 무슨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런 거 직업이죠. 그런데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너러티비티와 관련된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없어도 어떤 자원봉사로 내가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일, 이게 두 개가 겹치면 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떤 땐 이게 불일치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직업만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2005년도인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호주제가 왜 폐지됐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리고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간통죄도. 그 얘기는 간통이 너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혼이 그만큼 많아서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 뭘 떼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뭘 떼도 이 사람이 뭐 어떤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굉장히 많으면. 근데 이혼의 사연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6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혼은 제가 볼 때 아기를 안 낳았으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못할 짓입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이혼이 급하니까 우리 아이는 다 이해해요. 우리 아이는 다 컸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 성인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DNA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씩 왔잖아요. 부모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진짜 내 몸이 반으로 잘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다가 전철에서 책을 봤는데 이분이 작가인데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울 때 너무 불안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싸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불안했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는 어디서 살게 될까? 나는 어디 아빠랑도 살지 못하고 엄마랑도 살지 못하면 나의 집은 어디가 될까? 이 불안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상하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는 다른 이유로 싸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혼은 정말 자녀가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싸워서 아이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바에는 이혼을 하고 한 부모라도 안정되게 키우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이제 요새 말이죠. 둘이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불안정함을 주느니 한 부모라도 책임지고 키우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혼의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첫째가 뭐예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모르게 부정행위 하는데 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한테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적은데 이게 뭐 요새는요 카톡이나 이 퍼스널 컴퓨터 때문에 많이 들통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뭐 녹음기 몰래 설치하고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끝장이죠. 배우자 부정행위가 가장 많고 1번. 그 다음에 뭐 악의의 유기,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 부당한 대우. 예를 들면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 혹은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를 비난하고 욕설했다. 뭐 이 정도죠.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도 생사불명일 때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 법적으로. 그리고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이게 6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이혼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성격 차이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성격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죠. 하나라도 맞으면 되게 신기한 거고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잘 안 맞는 게 당연하죠. 잘 맞으면 매력 없어서 못 삽니다. 안 맞는 게 당연해요. 근데 성격 차이다. 왜냐하면 다른 5번에 안 드니까 이혼은 하고 싶고 그래서 6번에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사유는 변심입니다. 변심. 같이 살다가 내가 변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람도 펴요. 내가 뭔가 핑계를 만들려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죠. 이 성격 차이를 성적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놀라운 것이 이혼의 바탕에 요새는 다 돈이 있습니다. 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 없는 남편 떠나겠다 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고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것도 양육비를 받아내겠다는 거고 아이를 안 주겠다는 것도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아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말로는 뭐 아이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돈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돈이 제일 핵심 쟁점이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와인은 핑계를 뿐이고. 네, 실제로 아이를 사랑하면 이 이혼이란 것은 이 둘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생물학적 엄마 아빠 역할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애들도 안 보겠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혼했는데 걔를 만나면 걔가 더 헛갈려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주로 우리 식사고 아니에요? 네? 우리 식사고, 우리 동양적인 지금 우리의 여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 말씀을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다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랑 뭐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죠. 예, 다반 사람으로 부른다고. 다반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후유증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국 사회를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통계인데 결혼의 반이 이혼하고 반이 또 재혼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뭐 통계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걔네들은 뭐 괜찮다? 겉으로 보긴 그래요. 미국 사회가 겉으로는 항상 뭐 오케이 땡큐 그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가족 치료 이론이니 뭐 다 거기서 왔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성인 아이며 오버 펑셔닝 하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사고하는 게 틀리긴 한데, 네. 얘네들은 이혼을 해도 애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기도 한 게, 예. 우리는 굉장히 혈연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여자가 애들도 이혼하는데 애를 데리고 또 재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왜 내 씨가 아닌데 왜 맞아요. 내가 저를 키워야 되냐, 그런 네.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두고 가려고 하는 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미국 같은 데는 남의 애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통적인 게 두 개가 맞냐, 모개가 맞냐 이런 일 따지면은 역사적으로 모개가 맞겠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보다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는 엄마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아버지보다. 예. 그래서 유경문화가 들어오면서 부계로 생겨가지고. 네. 아이가 어릴수록, 혹은 뭐 아이가 어리고 딸이면은 엄마가 많이 키우죠. 이렇게 뭐 끝까지 재판에 가서 다투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드물게는 뭐 여자가 자기 뭐 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남편이 훨씬 조건이 좋으니까 키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가 다르죠. 근데 여성들이 보통은 자녀에 대한 그 돌봄의 그 욕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늘 일상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약간 자기 자식이 이쁘고 끔찍하고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맨날 회사가 있다가 잠깐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거보다도 개념 속으로 쟤는 내 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돌보고 상호작용하고 하기보다는 그 여성들은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강하죠.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애들 키운다는 게, 애들이 이제 다 성장했으면 상관없는데, 어릴 막 때 학기들하고 막 할 때 직장 생활도 하면서 애들 학기도 되면서 하기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조부모가 이 부모의 양육을 돌보거든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보니까 너무 바쁜 딸들 보면 외가에서 막 시집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뭐 nanny를 구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참 문제죠.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요새는 하나 키우는데 너무 난리를 치잖아요. 참 이상하죠. 사회가 너무 변해서. 제가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법적으로는 뭐 합한주의, 유책주의 뭐 그런 갈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요새 실제로 둘이 못 살면 인정을 많이 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자가 바람 피워서 유책 배우자면 그 사람은 이혼 요구를 못하고 여자가 요구해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유책 배우자 딱지가 붙었고. 그런데 요새는
위자료도 그냥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버려요. 위자료 딱지 딱 해놓으면 유책 배우자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자식이 컸을 때 아 이거 우리 아빠가 바람 펴서 이혼했구나 알게 되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산 분할에 포함해버려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법에서 이거 이혼 안 된다 살아라 그래도 파탄이 난 부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뭐 유책주의, 뭐 파탄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를 당사자들이 실제로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지 제3자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충성심 갈등은 우리는 보통 충 그러면은 국가에다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잖아요. 충성 그러면. 그런데 우리 그 가족치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부모는 자식을 낳죠. 그리고 다 돌봐줘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를 돌볼 거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랑해주고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랑을 다 주고도 억울하지 않은데 자식은 부모한테 충성심이 생긴다고 봐요. 충성심이. 아,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그게 깊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둘이 갈라진다. 그러면은 내가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엄마랑 살면 아빠 만났다는 걸 얘기하면 안 되나? 그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아빠, 엄마들이 자녀의 겉모습만 알고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뭐 아이가 아빠는 나랑 살겠다 그랬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 가면 엄마랑 살겠다 그랬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빠랑만 있으면 아빠 비위를 맞춰야 돼요. 너무 불안하니까. 아, 아빠랑 사니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이러고 또 엄마한테 가서 그러면 엄마한테도 그러는 거죠.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걔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아이가 나랑 살겠다 그랬다. 저 여자 애 못 키운다. 저 여자가 키우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개하고 배우자한테 분개해서 자식한테 막 투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자식한테 배우자 형 보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야 너희 아빠 참 좋은 분이었다. 근데 나랑 안 맞아서 이혼한 거지 너희 아빠는 아빠로서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혼을 하더라도. 근데 그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분노해가지고 안 되는데 예, 근데 그 칭찬을 못 해주겠으면 적어도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잘 모르겠다. 나랑 안 맞았다. 그러나 너한테는 참 좋은 아빠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중립적으로. 더 잘 알죠. 애들이 왜 더 잘 알죠. 애들은 귀신같이 알죠. 누구 부모도 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알죠. 아, 예. 요즘 애들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부터 다 잘 알죠, 사실은. 아이들이 날 때부터 알아요. 거의 3개월만 돼도 감정이 발달하거든요. 집에 키우는 개도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개도 딱 보면 서열 정해는 누가 아, 제일 그래요. 좋아하는지 네. 당신은 걔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간식 주니까 그럼 제일 반갑지. 같이 들어가서 꼭 나와서 좋다고. 제가 궁금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직업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들의 일은 두 가지예요. 그죠?